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 짚어보고 앞으로 향후 과제들 어떤 게 남아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백악관 그 집무실에서 이제 생중계된 장면도 있고 또 비공개 회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총 몇 분이 된 거죠? 그러면요, 다 합해서? 다 합해서 2시간 20분 정도 네. 그 오찬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텔레비전 화면으로 네. 기자들 모아놓고 한 거는 한 54분 정도, 네. 예, 그 정도로 했습니다. 네.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총평 솔직히 해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상당히 걱정이 좀 많았어요. 그게 뭐 카더라는 뉴스도 있고, 예. 뭐 상당히 좀 트럼프가 압박을 할 거다. 우리도 참 많이 준비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가, 네, 뭐 맞아요. 국방비도 있었고,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의제로 나왔을 땐 사실 우리 대통령도 난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될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싹 빠지고, 예. 기존에 우리 그 미국과 그 상호 협상 맺었던 네. 그 틀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그런 그랬죠. 내용이라,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100점 만점에 한 99점은 주고 우와. 싶습니다. 네. 어떤 장면이 가장 그 눈에 띄었습니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랄까요? 사실 이제 그 우리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고 왼쪽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앉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옆으로 아마 뭐 장관들인 것 같아요. 러트닉도 보였던 것 같고, 좀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기가 좀 이상한데, 트럼프 대통령 앉는 자세는 쩍벌남이라고 다리를 쫙 벌리고요. 그리고 양복을 단추를 다 풀르고 네.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등을 안 했어요. 네, 예. 등을 안 기대죠. 네. 근데 그게 항상 그 자세였거든요. 근데 옆에 이제 그 트럼프 참모들은 네. 다리를 벌리긴 벌리는데 그냥 많이 벌리지 않고 두 손은 가지런히 무릎 위에 놓거나 양손 깍지를 끼거나. 그건 주의 깊게 안 예. 봤는데, 네. 항상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이시바 총리나 일기 때 뭐 기시다 총리, 그다음에 네. 뭐 푸틴, 젤렌스키, 그다음에 마크론 대통령 만났을 때 항상 그 스타일이 딱 유지가 됐는데, 네. 그 만났던 그 사람들은요. 네. 예를 들어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팔짱을 꼈었고, 예. 푸틴은 다리를 쫙 벌렸었고, 예. 그리고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약간 몸을 기울여서 등을 기대고 한 팔을 팔걸이에 딱. 예. 근데 트럼프는 항상 할 때 보면 팔걸이에 자기 팔꿈치를 안 댔는데,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무릎을 붙인 건 아닌데 네. 무릎을 가지런히 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놨어요. 내내. 예. 네.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이 말은 뭐냐면 뭐 그 우리 지금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굴욕 외교 아니냐,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 그리고 단추도 하나를 잠갔더라고요. 네. 다른 정상들은 막 풀어주고 했는데 네. 그런 거 볼 때는 준비를 많이 해갔다. 네. 준비를 많이 했다는 그런 뒤를 생각이. 기대지 않고 앞으로 좀 예, 이렇게 하면서 많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다른 거죠? 나라 정상들보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더라고요. 예. 네. 어쨌거나 이제 그 많이 굉장히 우려를 했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회담 몇 시간 전에 네. 어제 밤 11시쯤 전인가요? 갑자기 막 속보가 뜨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SNS 그게 네, 나오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이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 중 하나인가요? 그럼요. 일단 한번 찔러보는 거죠. 찔르면 이제 상대방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냐. 쉽게 흔들리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응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넘기면서 네. 그 자리에서 설명할 건 설명을 해주고, 네. 나중에 뭐 시간 관계상 좀 자세히 설명할 건 나중에 비공개 회의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다 이러면서 네. 하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잘못된 정보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에는 논의될 의제가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경제 의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빠지고 좀 약간 좀 단촐했다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컴팩트하게. 54분 그 기자들 모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통역도 해야 되는 또 시간도 있고 하다 그러네요. 보니까 네. 일단은 우리 쪽 태도는 일단은 용비어천가 트럼프 대통령 최고다 피스메이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라 그래도 그렇게 자기한테 칭찬이 들어오면 반대로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주로 이뤘던 것 같고요. 그래도 간간히 트럼프가 경제 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조선업 쪽에 협력 얘기도 했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에너지 네. 그 부분도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국제 정세 쪽에서 한미일 간의 협력 얘기하면서 이제 위안부 얘기도 하면서 네.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아는 것 같아요. 아마 참모들이 얘기했지만 일본은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한국은 그 문제가 상당히 국민 정서상 중요한 문제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를 했던 네. 이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관세 협상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역 합의에 대해서 한국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미국은 지난달에 큰 틀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를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라고 밝힌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실장님? 이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정확히 한 게 이제 한국과 무역 협상을 결론 내렸냐는 질문에 우리 협상 끝냈다 하고 한국이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했다. 요 뉘앙스를 보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호 관세나 자동차 관세는 15%인데 네. 사실은 일본이나 유럽은 똑같이 15%지만 걔네들이 더 추가적으로 부과받는 건 12.5%거든요. 네, 네. 원래 2.5%.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 그다음에 일본과 미국과는 FTA가 없었으니까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추가적으로 부과받는 게 15%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아마 언급하지 않았나 우리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존에 했던 대로 골치 아프니까 그냥 15%로 통일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미국이 농축산물 등 추가 개방 요구를 안 한 거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할 법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상호 관세 협상할 때 보면 트럼프나 백악관 쪽에서 좀 흘러나오는 얘기는 농산물 시장 100% 개방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부인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54분의 그 내용이라면 그렇게 많은 수행원이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게 그죠? 많은 뭐요? 뭐라고? 수행원들. 수행원. 우리 수행원. 장관들 네, 네. 대통령실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면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미 우리 대통령을 같이 따라가신 분들이 서로 좀 뭐라 그럴까 다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네.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예. 서로 좀 민감한 문제는 54분 그 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농산물 언급은 없었다라고 하지만 네. 그 밑에 이제 실무진에서 또 회의가 있었을 거고 또 비공개 우리 대통령끼리 또 회의 있었잖아요. 그때는 살짝이라도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농산물 개방 수준이 그럼 어떻게 될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은 언급 안 되는 거에 안심하지만 또 다른 게 펼쳐질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여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 미국 조선업은 상당히 클로즈됐다. 예. 그런데 한국에서 선박을 좀 구매하겠다. 이래갖고 우리 지금 저기 어디야 조선사들이 막 주가가 올랐던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네. 거기서 선박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그 말뜻대로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인데 한국이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를 이용해서 선박을 만들게도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그거는요. 그렇죠. 예. 예. 그 지난 관세 협상 결과로 이제 미국이 그 얼마죠? 1,000억 달러 상당의 그 LNG. 천연가스 네. LNG 등 그 에너지 제품 구매하라고 했었는데 네. 아까 그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거는 그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가 아니고 네. 알래스카 LNG 인프라를 까는데 일본과 더불어 한국과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진행 중이라고 먼저 예,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LNG 1,000억 달러는 전혀 별개의 그러네요. 사안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상사 네. 그 우리도 상사가 있었잖아요. 네. 뭐 현대종합상사나 뭐 LG나 뭐 삼성이나 이런 상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나 이토치 상사나 거기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꺼려요. 지금 분위기는 들어가면은 수익이 도무지 안 난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서 진행 중이다는 예,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헷갈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잖아요. 200개국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한번 우리 대통령실이나 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좀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지난 그 관세 협상 때도 문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담 이후 문서화가 좀 되는 게 아닌가 기대를 할 법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서로 그렇게 하거나 서명하고 이런 건 아닌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냥 그런 건 없고요. 네. 지금 문서화된 나라 거의 없는 다른 나라도 걸로. 예. 안 하고 이유가 뭐 살짝 있었나 뭐 그랬는데 지금 이게 행정부의 스타일인가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앞으로 바꿀 여지를 계속 남겨놓고 하는 건가요? 그게 트럼프 책,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트럼프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네, 거래 기술. 네. 저도 되게 재미없는 책인데요. 사실 자기 부동산 사장하면서 뭐 자기 잘난 거 쭉 얘기하는데 일기 인내심을 행정부 가지고 때 나왔던 예. 책이죠, 그때. 아니요 일기 행정부 이전에 그 전이었나요? 전에나 네. 아무튼 뭐 인내심을 갖고 읽었는데 네. 거기에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선택의 폭은 넓어야 된다. 이게 문서화를 하게 협상할 되면 때, 예. 자기 입장에서 나중에 딴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럼프 행정, 트럼프만의 어떤 고유의 어떤 테크닉인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우리 입장도 같은 것 같아요. 문서를 남기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글자 의도치 하나가 않게. 무서운 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개인적으로 뭐 우리 그 일부 전문가들은 문서를 해야 된다 그러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똑같이 문서화하지 말자. 예. 그 이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얘기 이런 건 안 나왔는데 네. 이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에 대해서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저도 참 지금 평택 기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지를 만드는데 뭐 한국이 많이 기여했지만 그 기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좀 한 보겠다. 보겠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새로운 기지랑은 평택 기지인 것 같고요. 네, 네. 그게 뭐 저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지금 소파,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간의 어떤 군사 협정 네네. 거기 기준으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예. 뭐 이게 지금 트럼프 월드지 않습니까? 세상이 트럼프가 하겠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법이야 뜯어 고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드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거를 지렛대로 해서 네. 뭐 다른 걸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하. 뭐 협상의 기술을 또 발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예요. 뭐 분담금을 좀 무리 비중을 높인다든가 하기 뭐. 위해서 이거를 타락을 깔아놓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런 식으로 세계의 기지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네. 그 쿠바의 이제 관타나모 기지 같은 경우는 그냥 실효적인 지배고 네.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좀 찬찬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 기업인들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이 역할을 많이 했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이제 MOU 11건, 예, 이거 기업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가 트럼프가 좀 요번에 회담 보면은 상당히 안색이 밝았거든요. 이거 같아요. 예, 이게 11건이 대충 금액이 한 1,500억 달러 정도 네, 된다거든요. 그렇게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네. 뭐 조선업, 뭐 HD 현대라든가 그다음에 네. 원자력 쪽도 우리 한수원 들어가고 네.
대한항공이 보잉에서. 보잉 103대나 구매를 할 수 있나? 그게 일단 예. 70조 원 규모의 예, 대미 그 투자 뭐 계획 발표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것저것 합하면 MOU니까요. 사실 네. MOU는 그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좀 그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계약이지만 예, 아무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진짜 1,500억 달러 예,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라 이게 상당히 네. 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그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한 것도 이것도 전략적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가지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위안부 문제 언급하면서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답하기 딱 좋은 그래서 일본을 먼저 들렸다 왔습니다. 딱 좋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시바 총리한테 뭐 좀 배웠다고 하는데 전 글쎄요. 이시바 총리도 사실 뭐 미국 넘어가서 그렇게 큰 성과는 못 얻던 것 같고 그냥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먼저 들렸다 온 거를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린 케이스가 유일하대요. 우리 네. 대통령이 네, 그래서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고 이제 그 논의될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협의해 나갈 과제가 남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주목해 봐야 될지, 우리 정부가 뭘 더 신경을 써야 될지. 두 가지입니다. 좀 하나는 짚어주십시오. 네. 이제 그 투자 부분이고 네. 우리 3,500억 달러 조선업까지 포함해서 근데 아까 우리 기업들 MOU가 1,500억 달러 그 바깥이라는 다른 건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에 그 1,500억 달러가 포함되지 않는다. 예. 네. 우리가 그렇게 외화가 없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가 4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도 예. 도움이 되고 미국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을 추구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농산물입니다. 네. 이거는 언제 부상할지 모르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그 축산업 단체나 농민 단체가 파워가 엄청납니다. 또 트럼프의 어떤 텃밭 계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세심히 준비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